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화장품 수출은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16%라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따라서 75억 달러라는 아주 놀라운 수출 실적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정부도 KBT 브랜드력 강화, 또 유망국가 진출 지원 강화, 그리고 기타 팝업 부스 운영, 그리고 특히 요즘 비대면 온라인 페스티벌 등을 통해서 국내 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 다각화 그리고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 수출 비중이 전체 한 61%가 중화권 수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권이라고 하면 중국, 대만, 홍콩 이런 쪽인데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사드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탈중국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이제 수출 다변화, 그래서 신남방, 신북방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진출을 다변화시키자 이런 방향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19년도 미래 화장품 육성 방안에도 실려 있었고 이번에 담겨져 있는 거는 그것들을 조금 더 입지를 해외에서의 우리가 입지를 강화하고 보도하자는 측면에서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판매 간단하게 사업의 내용으로 하면은 판매작을 하기 전에 테스트베드로 하는 거가 팝업 부스가 되겠고요. 팝업 부스에서 시장성이 확인이 된 판매장으로 전환 운영을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는 중국을 타겟팅해서 그 시장을 분석해서 특히 중국의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KBT 온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국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제 베트남, 러시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동 다 사업이 매장 판매장들이 있는데 제각각 이름을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뭔지 이거 통일성이 없어서 작년에 KBT 온이라는 거를 브랜드 BI를 저희가 런칭을 해서 이제 통일된 이미지로 인지도를 제고하겠다라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가 KBT 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페스티벌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트 비대면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작년에는 굉장히 과도기적으로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올해는 비대면 행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부가 좀 지원하는 것들을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남아의 이커머스 플랫폼과 연결을 해서 코리아 뷰티데이라는 것들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K-팝이나 또는 한국 브랜드의 판촉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다음에 매출까지 수출까지 이어지는 걸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신흥 경제 권역에 대한 진출 지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알셉 협정국 진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라시아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를 포함해서 유라시아 지역을 진출하는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해외 진출에서 가장 국가별로 힘든 거는 그 나라에서 제품을 팔려면 인증을 받는 건데 가장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거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그 인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제 기준의 선도 및 규제 조화인데요. 그러니까 국제 화장품 규제 조화 협의체라고 ICCR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정회원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서 이제는 정식 회원국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우리나라 기준이나 제도 등을 국제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걸로 보이고요. 올해는 이런 활동을 좀 강화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KBT 홍보 기반의 수출 경쟁력 제고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코로나 상황이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은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주로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을 들어오는 목적을 또 가지고 관광도 있지만은 그런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K뷰티에 대한 체험 홍보관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강남 또는 명동, 홍대 그 핫플레이스에다가 우리 그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어서 이들을 더 유인하고 또 제품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스톱으로 관광과 그다음 우리 K뷰티의 문화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체험 홍보관 운영과 맞물려서 뷰티 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외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제품들을 그 인지도를 더 높이기 위한 어떤 지원 활동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류 협업 상품을 제작을 해서 이제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서 우리 뷰티 제품들을 활성화시키는 지원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 내용으로 전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K-뷰티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그 팀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그게 어떤 마케팅 쪽 사장님들 쪽 의견이 중국에는 그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중소도시에 대한 어떤 유통망이든지 이런 쪽에 어떤 쪽에 선호한다든지 이런 쪽도 뭔가 그 조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게 제 이번에 과제를 보고 이게 좀 더 그런 것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조항구 회장님 또 다른 말씀 있으신지? 네, 현재 그 많은 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중소기업 또 소기업들한테 아주 홍보가 좀 잘 돼서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국내 화장품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박람회를 무척 많이 이제 참가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국내에서 규모 있는 그 뷰티 화장품 박람회가 개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명한 바이어들이 국내 시장에 국내에 와서 국내 브랜드를 보고 또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들도 방문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나갈 경우에 상당히 큰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러한 여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19년도에 발표했던 미래 화장품 육성 방안에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박람회 개최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종합전략 후속 조치가 나오면서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소견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좀 줘서 21년도나 또는 22년도에 글로벌 수준의 국내 박람회를 하겠다라는 거를 좀 정책적으로 넣는 거가 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희 진흥원에서 좀 조사도 하고 팔로우업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이런 부분들의 우리 기업들을 모집해서 참여시키는 이제 전문 기업이 한국에 있거든요. 저희 거기도 컨택을 해서 저희 회장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이제 향후에는 저희 진흥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정책적 제안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G3 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세 분 전문가분들과 토의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G3 국가로 성장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돼야 될 점이 무엇인지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 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은 현실적인 방향은 이번 종합대책의 종합전략에 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일단은 이러한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이 우선이 돼야 그거를 근거로 추진 동력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법제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외로 또는 G3 국가로 날개를 달 수 있는 그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와하고 연동돼서 정부가 그 사업의 정책에 맞는 예산을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동력을 이 두 가지 법과 예산의 날개를 좀 달았으면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 보건산업진흥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를 백업하면서 최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희덕 교수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이런 그 발표를 할 때마다 보면은 목표를 너무 이렇게 높게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대로 항상 조기 달성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은 그 G3를 가겠다는 이번에는 특히 그 범부처적인 어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식약처에서는 규제를 또 완화시켜주고 기재부나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는 산업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해준다면은 예전같이 저희들도 그 G3를 조기 달성하고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도 명품 브랜드가 나와서 그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거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발표대로 꼭 이렇게 지켜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네, 조항 회장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 굉장히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품 개발하고 홍보하고 브랜드 빌딩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의 문제지만 G2, G3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점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또 금전적 지원이 꼭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지원에는 반드시 중기 또 단기, 중기, 장기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은 그 소기업들은 예를 들면 가이드 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제형의 가이드라인 처방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든지 중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피부 응용 사업단 이런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지원이 된다면 우리 G2나 G3는 곧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코스인 TV에서 마련한 이슈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전문가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인 TV는 앞으로 업계 발전과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